이거는 자기 보증금을 날려도 괜찮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린다면 입주 전날 하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 그게 가장 안전하게 대처가 가능하시긴 하세요. 그 문제로 인해서 임차인한테 연락이 가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100% 사기칠 마음이었기 때문에 8번째는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셔야 돼요. 전세 계약이 정말 중요한 거고 어느 분한테는 저의 전 재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꼼꼼하게 잘 하셔야 되는데 등기부 등본을 확인 안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그래서 꼭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보통 공인중개소를 통해서 전세 계약을 할 때는 공인중개사에서 알아서 다 등기부 등본을 다 확인을 해주시고 체크를 해주시는 부분이기는 하세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하신다면은 등기부 등본을 다 확인을 해주시기 때문에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특히 직거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집주인분이 좀 잘 하시는 분이라서 등기부 등본 다 확인해 주시고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이 아니고 좀 숨기는 분들이라면 아예 뭐 신경을 안 쓰시고 또 첫 전세를 내놓으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은 아예 신경을 못 쓰세요. 그래서 이거는 꼭 임차인 본인이 꼭 챙기셔야 되고, 직거래를 하시는 경우라면 꼭 직접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셔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열람을 꼭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등기부 등본 열람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아무나 하실 수가 있고, 비용도 한 700원 정도면 열람이 가능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안 되시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린, 몇 억이 들어가는 전세 보증금인데 700원 아깝다 안 하시는 분들이 꼭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정말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은행권에 근저당이 잡혀 있는지, 아니면 기타 가압류, 가처분, 예고 등기, 경매 등의 문제가 될 만한 저당이 잡혀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근저당 같은 경우는 을구에 웬만큼 다 나와 있는데, 전세 같은 경우, 월세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신경은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전세 같은 경우는 근저당에 잡혀 있으면 아까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 보증금이랑 근저당 잡혀 있는 금액이랑 합쳐서 70%가 넘는지 안 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 넘는다면은 피해 주시는 게 좋고, 나머지 가압류나 가처분이나 예고 등기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냥 본인이 잘 모르시는 분이라면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아예 처음 등기부등본 보자마자 이런 게 있다면 그냥 딴 집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좋기는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생각하실 거는, 본인이 아닌 공인중개사에서 등기부 등본을 확인을 시켜 주더라도 꼭 오늘 발급 일자, 오늘 아침에 발급을 받았는지 먼저 체크는 하셔야 돼요. 가끔 부동산에서도 이 700원이 좀 아깝다고 미리 뽑아놓은, 2, 3일 전에 미리 뽑아놓은 거를 계약 당일날 다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당일날로 확인을 하셔야지 부동산도 안전하고 손님도 안전하고 임대인도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꼭 부동산에서는 당일 거를 뽑아서 보여주셔야 되는데, 가끔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임차인 본인이 이게 당일날 발급되었는지도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 당일에도 당일날 발급받은 걸 체크를 해주시고, 입주 잔금 치를 때 만약에 중도금이 있을 때 이런 것들도 부동산에서 중도금까지는 확인을 안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잔금까지는 그래도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잔금은 부동산에서 요구를 해줄 수가 있지만 중도금까지는 확인이 좀 안 되실 수가 있는데, 700원이라는 게 그렇게 부담되는 건 아니시기 때문에 꼭 중도금을 넣거나 잔금을 넣기 전에 본인이 직접 발급 받으셔가지고 무슨 다른 문제가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근저당이나 가압류, 가처분, 예고 등기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신 후에 입금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거는 가장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 완료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약 다 완료하시고 입주를 하신 다음에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안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자기 보증금을 날려도 괜찮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약이 모두 완료되고 입주까지 하셨다면 무조건 신분증과 계약서를 지참하고 입주 당일에 해당 물건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셔가지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월세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한 2,000, 2,500 정도 되시는 분들이라면 특별하게 전입신고는 해주시는 게 좋지만 확정일자는 깜빡하셔도 그래도 소액보증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소액보증금에 관련해서는 무조건 1순위로 이렇게 돌려주는 법이 있기 때문에 소액보증금이라면 괜찮으신데 전세 같은 경우는 적어도 5천, 6천, 7천부터 거의 뭐 1억, 2억, 3억, 많게는 5억, 6억까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무조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해주시는 게 좋고, 요즘에는 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같은 경우는 신고를 하고 다음날 0시부터 이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사기를 칠 마음이 있는 임대인이라면 입주 당일날 잔금 다 받고 그날 대출이 실행되게끔 세팅을 해놓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마음 먹고 사기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조심하시려면 전날 주민센터에 가셔가지고 입주를 제가 뭐 12월 10일 날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12월 10일 날 잔금을 치르는데 12월 9일 날 주민센터에 가셔서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그 다음날 0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에 순서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더 빨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안전하게 하실 분들은 입주 전날 하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 그게 가장 안전하게 대처가 가능하시긴 하세요. 하지만 그거를 싫어하는 분들도 가끔은 계세요. 근데 그걸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왜 그거를 못하게 하냐, 뭐 그날 대출 받을 게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추궁을 하신다면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냐, 돈만 받으면 바로 뭐 나가겠다, 하루 전에 입주를 하는 게 문제가 없으면은 하루 차이는 제가 불안하기 때문에 하는 거다, 그러니 꼭 그렇게 해주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루 정도 전에 하시는 거는 말 없이 해도 문제가 될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그날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하루 전날 벌써 전입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이 불어대는 경우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해서 임차인한테 연락이 가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100% 사기칠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확실하게 짚고 나는 전입신고 못 빼준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러면 그런 상황이었을 때는 임대인이 전화가 와가지고 왜 미리 전입을 했냐, 이거 빨리 빼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는 100% 사기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는 이거 못 뺀다, 만약에 나 이거 뺄 거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달라 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고, 그것도 아니고 그럼 잠깐만 빼라, 일주일만 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그 일주일 뺐다가 대출 시행되고 하면 또 순위가 밀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주일마저도 빼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린다면 살다가 중간에 갑자기 좀 대출을 좀 받아야 되니까 잠깐만 한 일주일 정도만 빼주세요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도 전세자분들은 웬만해서는 해주시면 안 됩니다. 월세 사시는 분들은 보증금이 2,000 정도, 2,500 정도 되시는 분들은 소액보증금으로 우선 변제가 가능한 금액이 경매를 했을 때는 항상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공부를 했었는데 예전에는 뭐 1,500, 2,000 이러는데 요즘에는 2,500, 3,000까지 올랐을 거예요. 이게 지역마다 다 틀려요. 서울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보증을 해주고 경기도권, 수도권도 그 다음에 해주고 지방이라도 요즘에 2,000, 2,500까지는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한번 뺐다가 넣어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만약에 조건을 좀 좋게 해주신다면 추후 내가 지금 급한 돈이 있어서 이걸 잠깐 썼다가 넣어야 되는데 원래는 시세가 지금 한 20%는 더 올려야 되는데 20%를 안 올릴 테니 대신 뺐다가 넣어주셔라, 그러면은 원래 있는 금액대로 뭐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다면 이건 조건이 좋기 때문에 이사를 가더라도 주변보다 시세가 싸다면은 그냥 어차피 뺐다가 넣고 대출이 좀 있더라도 소액 보증금 같은 경우는 무조건 우선 변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기는 해요. 근데 그것도 불안하시다면 웬만해서는 안 해주시는 게 가장 안전하기는 하고, 그리고 만약에 월세인 경우에서 전입신고를 뺐다가 집어넣을 때는 꼭 다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셔야 되기는 합니다. 전입신고 그냥 뺐다가 넣을 때 그냥 전입신고만 해놓으면 또 확정일자가 날아가기 때문에 이게 한참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정일자도 꼭 같이 받아 놓으시는 게 좋아요. 내가 소유주가 아니고 임차인인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할 때는 무조건 확정일자도 같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전세를 사실 때 계약이 만료가 되고 나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나오시려고 했는데 계약이 만료돼서 2, 3개월 전에 벌써 나는 계약 해지를 할 거다라고 통보를 했는데 임대인이 지금 분위기가 안 좋고 전세금도 떨어져가지고 나는 돌려줄 돈 없으니까 배째라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소유주분이. 그렇게 되면 이사를 무조건 가야 되는 상황이고 이사 가면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아서 그래도 거기에 보증금을 넣을 수는 있는 상황이라면 일단 통보를 제대로 해놓고 나가실 때 증거 자료만 있으면 임차권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설정을 해놓으면 임대인에게 상당히 좀 안 좋은 조건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좀 협상 카드를 쓸 수가 있기는 한데 대신 임차권 등기를 설정을 하려면 통보를 했다는 기록과 그런 증거물, 가장 좋은 증거물은 내용 증명이 가장 좋기는 합니다. 개인이 하는 증명 중에서는. 그래서 그런 거를 기록을 많이 남겨놓고 임대차가 끝난 후에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다 밟아놓고 그게 완료가 되면 그때 등기 완료하고 이사를 나가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대항력이라고 하는데 그 대항력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겁니다. 임차권 등기는 등기부 등본에 이제 임차인이 이런 조건에 있는 임차인이 살고 있다라는 거를 기록을 해놓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놓으시면 나가도 전혀 지장은 없어요. 보증금을 다 100% 받을 수는 있습니다. 선순위시라면. 그러니까 그건 걱정 안 하고 이렇게 나가셔도 되는데 임차권 등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임차권 등기를 해서 경매까지도 넘길 수가 있는데 그러면 기간이 상당히 길어져요. 그래서 이 임차권 등기를 하기 전에 협상을 하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친구들이나 지인분한테 조언을 드릴 때 임차권 등기가 가장 마지막 보루기는 하지만 임차권 등기를 하기 전에 임대인에게 압박을 많이 줘야 된다. 임차권 등기가 들어가면 임대인은 다음 임차인을 아예 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 임차권 등기 후에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 전세 보증금을 다 돌려줬더라도 임차권 등기가 말소가 돼도 이 말소된 등기 사항도 다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 같은 경우는 임차권 등기를 할 정도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힘들게 빼줬구나라는 거를 기록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추후 임대차를 받을 때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임대인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진짜 겪어본 사람들은 이거 한번 찍혀 있으면 다시 임차인 받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라는 거를 모르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임대인들한테도 그런 거를 많이 얘기를 해드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임차인이 계속 인지를 하고 이게 진짜 문제 되면은 차라리 빼주는 게 좋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계약이 끝나기 전에 내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보증금은 빨리 돌려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협상을 해야지 최대한 빠르게 받으실 수가 있고 그 부분을 내용 증명이라든지 문자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 이 임차권 등기에 관련해서는 제가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포스팅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안 했더라도 자세하게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오늘은 9가지 마지막에 임차권까지 하면 한 10가지 정도의 조심사항과 대처법을 좀 알려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글 쓸 때 그때 당시에 다가구 주택의 전세로 들어갔다가 경매로 넘어갔는데 보증금을 모두 날리는 임차인 분들이 계셨었어요.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한 집당 한 임차인 분만 받는 게 대다수기 때문에 이 집이 팔리면은 이분께 보증금이 날라가더라도 100% 날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40% 50% 이렇게 날아가는 경우는 있는데, 특히 사기 같은 걸 당하면 100% 다세대 주택도 100% 날릴 수가 있는데, 그런 정말 마음 먹고 사기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100% 날리는 경우가 없는데,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이 한 집에 다 가구예요. 한 집에 여러 가구가 살 수가 있는 거야. 그 가구들이 한 집값에 다 임차인이 들어가고 다 전세로 들어간다면 이 집은 10억인데 이 밑에 10명이 전부 다 1억씩 집어넣었다면 집값은 10억인데 전세 가격도 10억이에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집값의 70% 정도 전세가율을 유지를 해야지, 그래야 안전한데 이게 100%가 돼버린 거야. 그러면 이 집이 만약에 7억에 낙찰이 됐어요. 경매가 넘어갔는데. 그럼 3억은 날아가는 건데, 이게 선순위들이 있어요. 이 전세가 들어가는 사람들도 뭐 1월 1일날 들어간 사람이 있고 1월 2일날 들어간 사람이 있고 1월 3일날 들어간 사람이 있고, 이 순서대로 들어갔으면 맨 마지막에 1월 10일, 11일, 12일 들어간 사람들은 앞에 있는 사람들 다 받았는지 나머지 1억, 1억, 1억은 맨 마지막에 들어간 사람들은 100% 날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특히나 이 시세 파악하는 것도 좀 어렵고, 그렇게 경매가 넘어가면은 후순위인 경우에는 특히 받아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 선순위로 누가 살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체크가 솔직히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은 전세에 들어갈 때 최대한 조심해서 들어가시는 게 좋고, 요즘에 전세 보증보험이 있어요. 그런 보증보험을 드신다면 차라리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보험을 들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보험료가 조금 높은 부분이 있기는 한데,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보험에 의뢰라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이 될 수 있는 집 자체가 좀 안전한 집이에요.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보증보험회사에서도 잘 체크를 안 해줄 수도 있는데, 그 보증보험회사에서 이 집은 안전하니까 들어가고 대출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면은 보증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안전하다는 것을 검증을 해주기 때문에 차라리 보증보험에 체크를 해보시고, 만약에 그냥 의뢰를 했는데 이게 되는데 안 받는다고 하면 일단은 한 번은 검증을 받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기는 합니다. 오늘도 좀 최대한 짧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한 50분 정도 촬영을 한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길어지는 것 같아서 영상을 지금 둘로 나눠야 되나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최대한 더 자세하고 더 좋은 정보를 더 많이 알려드리려고 지금 노력하다 보니까 좀 길어진 거라서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더욱 열심히 좋은 영상 올려드리고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